대선 개입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공무원 노조가 귀태 현수막을 내걸었다 기소됐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밀어붙인 정부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자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선 6기 100일을 점검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광주의 미래는 호남권 경제 중심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광주에서 제주를 취항한 데 이어 무안공항에서도 매일 제주로 향하는 신규 노선이 취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이른바 귀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기소됐던 공무원들이 있었죠. 오늘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 처리와 징계를 밀어붙였던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부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이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청 앞에 내걸렸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방공무원. 검찰은 지방공무원 위반 혐의로 북구청 공무원 4명을 기소했고 안행부는 이들을 징계하라며 구청과 시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현수막을 내건 행위를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집단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법률 해석이라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그리고 안행부의 징계 요구가 무리였다는 게 이번 1심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무죄가 확인된 만큼 시청 징계위원회에 9달 넘게 보류 중인 징계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상 단체 행동 관련된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당연히 그에 따른 징계도 철회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5개 광고물법에는 위반된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00일이 흘렀습니다. 시도지사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서 광주 전남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시민시장임을 강조해온 윤장현 광주시장은 더불어 잘 사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만의 복지 기준선을 만들어 빈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광주형 주택 공급을 통해서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KTX 개통과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시민과 함께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관이 주도가 되어 시를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관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낙연 전라남 도지사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민선 6기 도정 목표로 정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업자 수 5만 명 증가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섬과 숲, 갯벌 등의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물려드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가꾸고 소득 자원화하는 브랜드 시책을 의욕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민선 6기 100일을 맞아 윤 시장과 이 지사는 광주 전남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신영산강 시대를 여는 상생 경영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시민과의 소통은 평균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의회와의 관계나 인사 문제와 같은 시정에 있어서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용욱 기자입니다. 탈권위와 소통은 윤장현 시장이 비교적 점수를 받는 부분입니다. 시 행사에서 흔히 시장님 말씀으로 대변되는 각종 의전이 사라졌고 지하철로 출근하며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가 하면 전남 전북과도 소통에 나서는 건 반응이 좋습니다. 윤장현 씨가 초심만 잃지 않고 그대로 하면은 앞으로 잘할 것 같아. 잘 하실 거라 믿어. 워낙 이번에 전라북도 지사님하고도 이렇게 만나고 그런
대화가 잘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소통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나 성화봉송,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문제 등 시민의 대기구인 시의회와 수차례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언론에서 먼저 보고 집행부에 사후에 설명을 듣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나머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직원들과의 내부 소통도 해결 과제입니다. 공직자의 무사한 일과 수동적인 업무 자세는 우리의 선을 무너뜨리며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정에 있어서도 캠코나 KTX 광주역 진입, 지하철 2호선과 수영대 선수촌 등 민선 5기 주요 사업을 대부분 재검토하면서 시민시장으로서의 색깔보다는 가운데 지우기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걸 지우기 위한 이런 부분에 급급한 나머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밑그림이라도 전혀 보이지 못해서 홍성담 화백의 작품 세월 5월 전시가 유보된 것도 윤 시장이 잘못한 거라며 문화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사 문제도 4개 산하기관장 자리에 윤 시장의 지인이나 측근이 모두 임명되면서 정실 인사, 보훈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윤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겜코 사건에 대한 책임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겜코 사업의 공소시효가 3년인 만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책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겜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적 실수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혁신도시의 모습은 갖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주 여건은 아직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정지성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혁신도시에 새로운 둥지를 들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기관 가운데 6번째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나주 이전을 계기로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농식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급 안정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도인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출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보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도 속속 나주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달부터 혁신도시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한전 KDN과 KPS도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혁신도시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입주기관들은 속속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주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사는 것도 어렵고 교육시설 등 거주 요건도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전 기관들이 속속 자리 잡는 혁신도시. 빠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앞으로 광주가 지향해야 할 도시로는 호남권의 경제 중심이라는 의견이 대체로 높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민선 6기. 광주 시민 1000명에게 윤장현 체제의 시정 운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2배에 가까운 27.2%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대의 만족도는 10.3%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만족도가 높았고 지역별로는 동구 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민선 6기 광주의 발전 기대도는 47.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5, 60대에서 기대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광주가 지향해야 할 도시 이미지로는 호남권의 경제 중심 도시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과 첨단산업, 민주인권 평화도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향해야 할 도시가 되기 위한 선행 요인으로는 투자 유치라는 의견이 34%로 가장 높았고 지역 이미지 개선이라는 의견도 15.9%에 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가 인포마스터에 의뢰 광주 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들의 경험 속에는 감동과 희망이 담겨있기 마련이죠. 고뇌하는 청춘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명사들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요즘의 청춘 대학생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불확실한 진로,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내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제 전공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고민 많은 청춘들에게 명품 조연으로 유명한 배우 박철민 씨는 오랜 무명 시절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많은 대중들의 박수를 덜 받더라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 무명 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설사 잘하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 박철민 씨의 조언은 그랬습니다. 26초마다 옷 한 벌을 판다는 쇼핑몰 창업자 손석호 대표.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대의 회사를 일군 손 대표는 실패한 경험도 자산이 됐다며 두려움을 떨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조스타 PD인 나는 가수다의 김영희 PD와 지역주의 벽을 넘어선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진심을 갖고 도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며 청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합니다. 티웨이 항공은 다음 달부터 무안 제주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내년 4월부터는 무안 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중국 천진과 일본 오사카 노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티웨이 항공은 다음 달부터 무안과 중국으로 가는 정기성 전세기를 최대 주 7차례 띄우고 겨울 관광 성수철인 12월부터 석 달 동안 일본과 동남아 노선에도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앞두고 광주시가 선수촌 사용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화정동에 짓고 있는 선수촌의 재건축 조합이 대회 기간 전후에 사용할 선수촌 사용료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362억 원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얼마 전 끝난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 사용료가 35억 원이었다며 조합 측의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미분양 물량 보증 채무 등의 여러 특혜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터무니없는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사고 당시 총 3차례 걸쳐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퇴선 명령을 내린 시점에 대해서는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기 10분 전, 15분 전, 30분 전이었다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했고 해경 교신 보고를 받은 것도 1등 항해사였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광주시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할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가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514명으로 구성된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광주 역사박물관 건립과 4대 관문 교통혼잡 해소 대책, 영산강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독거노인 공동주택 타운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 초대 위원장에는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에서 승용차가 길을 건너가던 행인 3명을 들이받아 48살 박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2살 안모 씨가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들을 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의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골프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부지를 이용해 12만 평의 친환경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프장은 일반 회원제 골프장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공 스포츠 복지 시설로서 영광군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내년 예산에서 보육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이 정한 대로 정부나 지방자치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떨어지자 정부가 기준을 바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